안녕하십니까. 또 사연이 하나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그러면 또 간단하게 이 사연자의 이 배경을 쭉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연자분은 88년생 여자이고 남편은 86년도생이고 지금 두 분 같이 한국 갈까 뭐 어디 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. 아무튼 이 사연자분은 2016년에 박사과정을 시작했고 학교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잠깐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논문 자료를 수집하러 중국에 갔는데 또 때마침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데이터 수집이 또 잘 안 됐답니다. 그래서 학위를 지금 받고 중국 광주에서 취직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남편도 지금 같이 중국에 갔는데 중국으로 돌아오려고 결정했던 이유는 남편이 외과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의사로 남는 게 불가능했다고 한답니다.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, 이 한국 상황. 근데 그냥 검색한 바로는 한국 의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의사 면허를 가지고 그리고 의사협회에 등록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다음에 아무튼 중국에 돌아오고 보니까 이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남편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답니다. 그래서 광주에서 의료 빅데이터 쪽으로 전향을 했다고 한다. 그 다음에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광주에서 취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교육학 쪽 취직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한답니다. 그다음에 또 실제로 이 언어 장벽도 조금 있었다고 한답니다. 그래서 자신감이 약간 떨어지는 상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비슷한 스펙으로 이미 취직한 선배들을 보면 연구 환경이 아예 없어가지고 이 취직한 지 1년 내지 3년이 돼도 이 논문 하나 못 내고 있답니다. 그래서 이 사연자분은 이 박사를 땄는데 이 논문이 없다는 것은 이 박사로서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토플 성적과 GRE 성적을 준비하면서 취직 준비를 좀 같이 하고 있답니다. 마냥 쉴 수만 없으니까. 남편도 역시 의료 빅데이터 쪽을 이게 자세하게 공부를 한 적은 없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답니다. 근데 지금 이 경제적 상황과 이 나이를 고려했을 때 선뜻 결정 내리기는 좀 쉽지 않았다고 한답니다.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만약 미국으로 와야 된다면 이 영어 공부 외에는 또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 그게 지금 궁금하다고 한답니다. 그 다음에는 또 현실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를 준비해야 마음 놓고 미국을 올 수 있냐. 그 다음에는 미국에 와서 이 박사를 졸업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석사든 뭐든 졸업해가지고 취직하려고 할 때 교수직 빼고는 또 어떤 취직 자리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. 그러면 이 읽어보면서 느낀 거를 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는 언어 장벽이라고 했는데 확실히 이 우리 조선족은 우리가 살던 연변 혹은 뭐 그런 지역을 떠났을 때 이 언어 장벽을 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. 뭐 중국말도 그렇고 한국말도 솔직히 이 쓰는 단어나 이 어투가 다르니까 그거를 똑같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미국 왔을 때 영어를 해야 된다면 뭐 아시겠지만 뭐 몇 배는 더 바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예 다른 언어이니까.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뭐 박사를 졸업했는데 논문이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고민을 미국에서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. 지금 제 주위에 50살 정도 되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꿈도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 게인데 연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길이 또 몇 개 좀 있긴 있습니다. 생각해 보시면 전임 교수라고 하지 않을까요? 제가 지금 하는 게 지금 전임 교수인데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빼고도 여러 가지 길들이 또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강사는 대학에서 교수는 아니지만 이런 코스 같은 거를 강의를 하지 않을까요? 강의를 하고 돈 받고 거기서 끝 이러잖아. 이런 합동서를 보면 거기서 끝나지만 그렇게 먼저 취직했다가 왜냐면 강사로 취직되는 게 조금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렇게 취직했다가 티칭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전임 교수를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. 비슷한 원리로 강사 빼고 또 방문 교수라는 게 있습니다. 방문 교수도 이렇게 바가 되게 낮습니다. 가는 게 좀 쉽고 갔을 때 뭐 하는 게 뭐 딱히 뭐 없습니다. 그냥 약간 놀 겸 일할 겸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다면 어떨 때 돈도 안 받고 하는 게 이게 방문 교수입니다. 이런 걸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 실적을 올려가지고 또 다시 전임 교수를 할 수 있고 또 비전임 교수란 것도 또 따로 있잖아요. 그런 교수도 취직이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. 물론 아까 말한 이 모든 이 취직 종류는 돈을 많이 받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. 전임 교수보다. 하지만 이 전임 교수가 꿈이라고 할 때 도전해볼 이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그래서 아무튼 가서 연구를 옆에 있는 교수랑 미친 듯이 하면서 연구 실적을 쌓고 교수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연구 실적이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미국 올 때 영어 빼고 또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나, GRE 같은 거를 먼저 준비하셔. 어떤 거 먼저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GRE 하고 그다음에 토플을 했댔습니다. 뭐 아무튼 두 개 같이 해도 좋고. 그 다음에 본인한테 좋은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교수 3명 내지 5명을 찾아보면 좋겠고, 그 다음에 물론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미국 전공을 알아야 되니까 또 교육 쪽을 쭉 찾아보시고 또 심리학 쪽도 한번 찾아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두 개가 연결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.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그 과에서 필요한 인재들에 맞게 우선 잘 읽어보시고 사이트 가서 잘 읽어보시고 그거에 맞게 진실되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성적표를 영어로 번역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이력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력서 준비할 때는 그냥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다 써놓고 그것을 읽기 쉽게 잘 정리하고 뭐 영어에서 뭐 문법으로 틀린 게 없게 잘 정리해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,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 필요할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장학금이 있으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. 한번 꼭 찾아보죠. 이 웹사이트에 대부분은 써놓습니다. 이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, 뭐 장담은 못하지만 대부분 받는다,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거를 잘 찾아보시고 아무 말도 없다면 직접 이메일 해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다 자주 하는 물음이기 때문에 그걸 들었을 때 왜 이런 물음하지라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. 그러면 장학금이 없다 할 때 얼마나 되나 되게 비참한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석사를 생돈 내고 했댔습니다. 아무튼 지금 장학금이 없이 한다고 할 때 1년에 5만 불부터 7만 불 정도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더 큰 도시, 더 비싼 도시 가면 더 비싸게 내야 될 수 있고 아주 싼 도시에 갔을 때 조금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5만 불 내지 7만 불 정도는 면마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장학금이 없을 경우. 하지만 장학금이 있다고 할 때 모든 학비를 면제한단 말입니다. 대부분 그렇습니다. 면제하고 달마다 또 돈 준단 말입니다. 그래서 뭐 생활비 뭐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1년에 뭐 싸게는 12,000불 정도부터 아주 비싸게 갔을 때 63,000불까지 생각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돈을 절약하고 싶다고 할 때 미국 중부, 중간에 있는 주, 그리고 남부, 그 다음에 좀 북부에 있는 그 주의 대학을 한번 선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심리학이면 또 APA라는 게 있는데 또 무슨 어디 인증받은 프로그램인가 그거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. 아시아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뭐 10등 안에 들어야 되고 뭐 그런 다 쓸데없습니다. 그냥 인증받는 프로그램이면 나가서 취직하기 좋습니다.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떤 취직 자리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? 이거는 조금 세분화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면 제가 이 교육심리학을 했다가 다른 전공을 옮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잘 압니다. 제가 아이오와 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했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한 30등 정도 되는 그런 과였습니다. 되게 좋은 과였는데도 취직 자리가 없습니다. 일단 취직 자리가 적습니다. 그리고 돈 많이 받을 가능성도 적고 그리고 자리가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경쟁도 높고 그래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 과를 선택하면 미국에 와서 고생할 준비부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너무 이 과를 사랑한다고 하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교수를 하고 교수 아니면 뭐 무슨 통계 아니면 무슨 테스팅 센터 같은 데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. 무슨 피어슨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ETS, 뭐 토플 그런 거 내는 그런 회사잖아요. 그런 데서 뭐 교육 통계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또 꽤 많습니다. 그리고 아니면 연구기관에 가서 그냥 연구를 하거나 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. 진짜 이거밖에 없습니다. 뭐 운이 좋아서 뭐 학교에서 뭐 어디 앉아서 뭐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거밖에 못합니다. 그리고 또 이 교육심리랑 약간 연결된 그런 과들을 보면 이 스쿨 카운슬러 해가지고 학교 상담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그거는 심리 상담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약간 진로 상담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. 이것은 뭐 취직률이 97.4% 되고 그다음에 뭐 월급 같은 것도 나쁘지 않게 주고 하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선생님도 뭐 보통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또 특수교육도 될 수 있고 이 취직률이 막 98% 이상 넘어가니까 그리고 확실히 미국에서 이 선생님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고 다들 했다가 막 안 나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.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뭐 그게 또 있지. 근데 선생님들이 잘 받지 못하는 게 약간 특징이긴 합니다. 근데 그건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이 취직률이 높다는 거
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학교 심리학에도 있습니다. 제가 뭐 교육에서 학교 심리학 넘어가는데 취직률 100%고 월급도 좀 괜찮습니다. 이 특징이 이 언어를 좀 잘해야 되고 이 미국 문화를 잘 알아야 되고 실천이 되게 많습니다. 사람 만나고 뭐 직접 부모님, 선생님, 아이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게 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또 뭐 학교 리더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Educational Leadership 뭐 이런 게 있는데 학교 뭐 중학교, 중학교 뭐 이런 데 가서 뭐 교장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한번 거를 해봐도 괜찮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취직률이 95% 정도 되니까 취직이 아주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도 한번 웹사이트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한테 맞냐 안 맞냐를 찾아볼 수 있고 이 신청할 때 마음에 드는 전공을 한 3-4개씩 한번 이렇게 해봐라 말이네. 그러다 뭐 걸리는 것도 갈 수 있고 뭐 운명을 또 하늘에다 맡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생각.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큰 그림을 대체적으로 그려주려고 했는데 직접 뛰어들어서 뭔가를 하려면 아마 자세한 물음들이 생길 텐데 그때 또 연락하시면 그때 또 제가 아는 것만큼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아시다시피 선택은 항상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자신한테 가장 맞는 합리한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.